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근의 위치에 대한 내용,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43강이고요. 자, 우리 교재 156페이지서부터 159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근의 위치에 관한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오늘 배우는 내용, 근의 위치예요. 자, 근의 위치는 이제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유형만 확실하게 잡으면 요 단원도 아주 껌인 단원이에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첫 번째가 뭐냐면요. 두 근 알파 베타가 K의 오른쪽에 있을 때, 그러니까 K보다 큰 쪽에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역시 두 근 알파 베타가 K보다 작은 쪽에서 놀 때,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가 있는데요. 자, 세 번째는 바로 알파와 베타라는 두 근 사이에 K가 놀고 있을 때, 말 그대로 놀고 있네. 자, 네 번째는요. 자, 어떤 거냐면, 바로 두 근 알파 베타가, 그 다음에 K와 K 프라임 사이에 있을 때, 두 근 알파 베타가 K와 K 프라임 사이에 있을 때, 자,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씩 선생님이랑 유형별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무슨 뜻이냐면요. 이차 함수에 두 근의 알파 베타가 있겠죠. 이렇게 두 근의 알파 베타가 있는데요. 자, K가 바로 알파 베타의 작은 쪽에서 있을 때입니다. K가 알파 베타의 작은 쪽, 이렇게. 그러니까 두 근 알파 베타가 K보다 클 때가 돼버리는 거죠. 자, 이때는 어떤 조건을 도대체 만족해야 근의 위치가 바로 이렇게 고정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 근의 위치를 먼저 좀 판단을 할 때는요, 요 세 가지를 딱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일단은 판별식에 관한 내용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판별식. 자, 근이 두 개일 때도 되냐, 한 개일 때도 되냐를 반드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함수값입니다. 그들의 함수값.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축의 위치예요. 축의 위치. 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바로 근의 위치를 판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림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요. 자, K값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K값이 여기에. 자,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일단은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방향의 알파 베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근을 가져도 되겠죠? 중근을 가져도 중복된 두 근이 다 K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근이 두 개가 다 오른쪽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근은 일단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 D는 0보다 큰데 같아도 상관없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함수값입니다. 함수값은요, 알파, 베타는 당연히 근이니까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바로 K의 값을 가질 때의 함수값이에요. 근데 이 그래프가 지금 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로 쭉 올라가서 만나는 그 교점을 찾아보면 그 교점은 바로 이 X축보다 위쪽에서 놀게 되죠. 그래서 요놈의 함수값, 바로 FK, 이렇게 되겠죠. FK는 0보다 커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축의 위치입니다. 자, 축이라는 것을 찾아야겠는데요. 바로 축이라는 것은 이 2차 함수가 좌우 선대칭 도형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 축의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알파와 베타의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점이 바로 알파와 베타를 더한 것의 평균, 2로 나눈 거, 이게 바로 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역시 K의 오른쪽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K의 오른쪽이라는 건 K보다 큰 쪽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시키게 되면 근의 위치가 K의 오른쪽에 두 근 알파 베타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알파 베타가 K의 왼쪽에 있을 때입니다. 자,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역시 이렇게 그려지고요. 자, 여기에 알파하고 베타가 있는데요. 이쪽에 K가 이렇게 있는 경우예요. K가 있는 경우. 자, 역시 첫 번째 뭐부터 판단한다고요? 판별식. 자, 판별식은 어때야 됩니까?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같을 때도 역시 둘 다 왼쪽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되고요. 자, 두 번째 함수값이죠. 함수값은 K에서 올라가서 역시 위쪽에서 만나게 되네요. 그래서 두 번째 FK는 역시
0보다 큰 양수의 값을 갖게 된다라는 거. 자, 세 번째 축의 위치죠. 축은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축은 이번에는 K의 왼쪽에서 놀고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축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K의 왼쪽, 즉 작은 쪽에서 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알파, 베타 사이에 K가 있을 때예요. 알파, 베타 사이에 K가 있을 때. 자, 그러면 역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고요. 자, 이렇게 알파, 베타가 있는데요. 알파, 베타가 있는데, 자, K가 요 사이에서 놀 때예요. K가. 자, 여기서 놀 수도 있고, 이쪽에서도 놀 수도 있고, 뭐, 가운데서 놀 수도 있겠죠? 예, 어쨌든 이 K가 요 사이에서 놀 수 있을 때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뭐부터 판단하라고 그랬냐면, 판별식부터 판단하라고 그랬거든요. 자, 첫 번째 판별식 D는 0보다 어때야 됩니까? 0보다 어때야 돼요? 0보다 당연히 커야 됩니다. 자, 여기에는 왜 등호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아니, 만약에 등호가 들어가면 중분인데 중분이 한쪽에 치우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놈은 0보다 당연히 큽니다.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은 이제 함수값인데요. K일 때 함수값은 요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FK는 0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축의 위치입니다. 알파, 베타의 정 가운데죠? 이 축을 기준으로 했을 텐데요. 이 축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 수가 없죠. K가 위치에 따라 달라지죠. 여기 있으면은 오히려 축이 K보다 큰 쪽에 있고요. K가 이쪽이라면, 축이 K의 왼쪽에 놓이기 때문에 이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명확히 보면요. 바로 이 1번과 3번은 필요가 없는 식이 돼버립니다. 1번은 왜요? 당연히 두 개가 나와야, 근 두 개가 나와야 양쪽으로, 물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봐줘야 될 건 바로 2번 함수값이 0보다 작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돼요. 자, 그래서 알파, 베타 사이에, 두 군 사이에 K가 있을 때는요, 그놈의 함수값이 0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가장 쉬워졌죠.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두 군 알파, 베타가 K와 K'이라는 것 사이에 있을 때입니다. 자, 이때는 이제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 자, 역시 두 군 알파, 베타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두 군 알파, 베타, 이렇게 알파, 베타가 잡혔어요. 자, 그런데 이 알파, 베타가 K와 K' 사이에 있으래요. K와 그 다음에 또 하나 K' 사이에서 이렇게 놀아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뭐부터 판단하라고요? 판별식. 자, 첫 번째 판별식은 어떻게 될까요? 요 사이에 중근을 가져도 역시 사이에서 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함수값입니다. 함수값은 두 개죠. K에서도 쭉 올라가서 위에서 만나고요. K'에서도 쭉 올라가서 위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함수값이 이때는 두 개가 생기죠. FK가 0보다 크고요. 자, K만 있는 것이 아니라 K'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K' 역시 0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이번에는 축입니다. 축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죠. 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와 베타의 정 가운데죠. 자, 요거일 텐데, 자, 이것은 역시 요 K와 K' 사이에서 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그쵸? 그래서 누구보다 크고, K보다 크고, 누구보다 작다, K'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바로 이 아래의 조건을 쭉 만족시키게 되면, 우리가 바로, 근의 위치들이, 고정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은 근의 위치를 판별할 때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판별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다? 판별식. 두 번째가 함수값.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축의 위치를 가지고 대소비교에 의해서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사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예를 들어 요 세 가지가 있으면 요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조건을 찾는 겁니다. 하나만 만족하는 게 찾는 게 아니라 이 세 개의 공통 범위를 구하게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내용 지우고요. 그 개념 체크와 필수 예제 문제 풀면서 한 문제 한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구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필수 예제 우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번이죠. 네, 봅시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은 0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자, 어떤 뜻입니까? 두 근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두 근 알파 베타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알파 베타라는 두 근이
1의 오른쪽에서 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그랬죠. 자, 조건 세 가지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판별식입니다. 판별식 D는 어때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같을 때 들어간다라는 거. 자, 두 번째 함수값이죠. 함수값은 바로 1에 대한 함수값이니까 F1인데요. 이 F1은 위쪽에서 만나게 되죠.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그래서 0보다 큰 쪽에서 만나게 돼 있고, 세 번째 축입니다. 축은 바로 여기에 정 가운데 여기가 축이죠. 이 축은 바로 1보다 큰 쪽, 오른쪽에서 놀고 있다. 1보다 큰 쪽, 누가? 축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자,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라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조건부터 구해야 되겠죠. 자, 1번 조건 보면요. 판별식 D입니다. 그러면 짝수차 쓸 수 있죠? 요놈의 B'이면은 A잖아요. 마이너스 2A 반은 마이너스 A인데요. 제곱하면 A 제곱 되겠죠? 마이너스 AC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 되겠네요. 자, 요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1, 3의 마마 가져요. 그러니까 A-1, A-3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요놈이 0보다 크고요. 자, 이건 가장자리가 돼버리니까 작은 놈보다 작거나 같고 큰 놈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1번에서의 조건이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F1입니다. F1이라는 것이 0보다 크다. F1이라는 것은 이건 이제 FX라고 봤을 때 X 대신에 1 집어넣었을 때의 값입니다. 1,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4A니까 플러스 2A가 되겠죠? 2A 마이너스 3이 바로 0보다 커져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2A고요. 여기 1마 3이면 마 2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되니까 A는 1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3번입니다. 3번은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를 찾아야 되겠죠. 이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은 뭐냐면 두 근의 합입니다.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우리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할 수가 있죠. 최고차함의 계수분의 1차항의 계수의 부호 바꾼수 몇 A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바로 두 근의 합은 1분의 마이너스 2A의 반대니까 플러스 2A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2A가 되겠죠. 2A를 2로 나누면 A가 돼버리니까 이놈은 역시 A가 1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조건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요 조건과 그 다음에 요 조건과 요 조건 세 가지가 나왔죠. 이 셋의 공통범위를 찾아주는 거예요. 공통범위. 자, 부등식 해결은 어디서? 수직선에서. 제일 작은 값이 지금 1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값이 나와 있냐면 3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서는요. 1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어요.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두 번째 조건은 A는 1보다 크다 그랬죠. 1보다 크다 그랬어요. 자, 세 번째 조건 역시 1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1보다 크다 그랬어요. 세 번째 조건 역시 1보다 크다. 그러면 이 세 식의 공통 범위를 구하는 거죠. 어디가 되냐면 바로 여기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범위는요. 바로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죠. 예, 그러면 근의 위치가 고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53번 보죠. 자,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을 때 그랬네요. 자, 아까쯤이랑은 좀 반대죠. 자, 이렇게 2차 함수가 있다고 그랬대. 알파, 베타가 생기겠죠? 자, 그런데 이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대요. 그러니까 1이 오른쪽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죠? 자, 역시 세 가지 조건 밝혀보죠. 첫 번째, 판별식 D 어때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두 번째 조건. 자, 두 번째 조건은 함수값이라고 그랬어요. F1에 관한 얘기가 되겠죠. 역시 위쪽에서 만나고 있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바로 축이죠, 축. 이 축은 1보다 왼쪽에서 놀고 있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네요. 자, 하나하나 계산해 볼까요? 일단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요놈의 B의 제곱이죠. 3의 제곱 9 마이너스 4의 C죠. 4, 2, 8, 5, 40M이네요. 그죠? 40M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되죠. 마이너스 40M이 여기로 뿅 넘어가면 플러스 40M이에요. 그죠? M은 작거나 같다. 40분의 9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첫 번째 식의 조건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F1, 즉 x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 그놈의 함수값은 0보다 큰 양수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2 플러스 3 플러스 5m이에요. 자, 이것이 0보다 커져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여기가 2 플러스 3이니까 5예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5니까 m은 바로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근의 합이니까
2분의 3에 보호받고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여기가 1분의 2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이 좌변이 지금 음수값이죠. 음수는 이미 1보다 작다. 이건 언제나 성립하죠. 그죠? 자, 요거는 언제나 성립하니까 의미가 없는 내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어떠한 값을 갖는다 하더라도 언제나 성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조건의 공통범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 두 조건의 공통범위. 자, 요거는 그냥 눈으로도 보이죠. 이게 작은 값, 이게 큰 값이니까 큰 거보다 작거나 같고 작은 거보다 크니까 공통범위 m은 어떻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40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재밌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다음 54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1이 있을 때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 아래로 볼록하죠. 아래로 볼록해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놈의 두 근이 알파 베타랍니다. 자, 그런데 두 근 사이에 1이 있대요. 1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이 이렇게 있답니다. 자, 그랬을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그랬죠. 자, 요건 제일 쉬운 패턴이라고 그랬죠. 판별식이야 당연히 0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갈라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별식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축의 위치는 가늠할 수 없죠. 1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만 판단해라 그랬습니까? 바로 알파와 베타의 함수값 1이죠. 1일 때의 함수값은 바로 아래쪽에서 놀고 있더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F1이 바로 0보다 작은 음수값을 갖는다더라. 이걸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F1이면 X 대신에 1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1 집어넣게 되면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5A가 되겠고요. 네, 플러스 A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함수값이 바로 0보다 작을 때를 뜻하죠. 자, 간단히 해보면요.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는 0보다 작다. 자,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자, 요거 간단히 하면요. 다시 1, 4에 둘 다 마이너스 같기 때문에 A-1과 A-4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자, 이것이 0보다 작다 이런 뜻입니다. 자, 0보다 작으면 이거 사이 범위 돼버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범위는 바로 1보다 크고 몇보다 작다, 4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54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5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5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두 근이 모두 K와 K' 사이에 있을 때 그랬네요.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이렇게 알파 베타가 있을 텐데요. 두 근 알파 베타가 있을 텐데 두 근이 모두 0과 2 사이에서 논답니다. 그러니까 0과 2 사이에서 논다라고 그랬죠. 자, 이때의 조건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역시 세 가지 판단합니다. 첫 번째, 판별식 D는 어때야 된다고요? 자, 중근을 가져도 상관없죠.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자,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두 번째 조건은 바로 함수값, 0과 2에 대한 함수값이 나타나죠. 자, 0일 때도 위에서 가서 만날 거고요. 2일 때도 위에서 가서 만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긴 두 가지 써줘야 되죠. F0도 양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F2도 양수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세 번째는 축의 위치입니다. 축은 여기 가운데가 되겠죠.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를 2로 나눈 겁니다. 2로 나눈 거. 이게 축인데요. 축 역시 0과 2 사이에서 놀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조건을 가지고 한번 또 구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어요. M 플러스 2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A시죠? 그러면 플러스로 바뀌면서 4배의 M-1이 되겠네요. 자, 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간단히 하면요. M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4M 플러스 4M 플러스 8M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4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4니까 사라져버리죠.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인수분해하면 M 곱하기 M 플러스 8입니다. 자, 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고요. 자, 가장자리 범위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작은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큰 n,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이번에 함수값에 관한 내용이죠. F0가 0보다 크다 그랬어요. F0면 X에 0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요 놈이 0보다 크다 그래야 돼요.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요것은 M이 1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돼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F2에 관한 얘기입니다. X에다 2 집어넣으면요.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죠. 그러면 2m 마이너스 4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플러스 1입니다. 자, 이것이 0보다 커야 이런 뜻이죠. 마이너스 3m 넘어가면 플러스 3m이니까 3m은 작다가 되고요.
자, 여기는 1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m은 3분의 1보다 작다가 되죠. 자, f2의 값에 관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번에는 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현재 두 군의 합이니까 요 놈이 누군지를 찾아야 되겠죠. 자, 요 놈은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1차항의 개수의 부박분수 m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요렇게. 자, 그러면 m 플러스 2의 범위는 2배 해줘야 되니까 m 플러스 2의 범위라는 것은요. 2배 하면 여기 0, 여기는 4가 돼서요. m의 범위 나오게 되죠. 이제 2를 빼줘야 되죠. 2를 빼주면 0-2는 마이, 여기는 2 빼주면 2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결국은 나오게 된 범위들을 보면요. 요 놈하고, 그 다음에 요 놈하고, 그 다음에 요 놈하고, 요 놈의 범위를 공통 범위를 찾아달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부등식 해결은 수직선에서, 자, 수직선으로 갑니다. 제일 작은 값이 마이너스 8이겠고요. 자, 그 다음에 누굴까요? 마이너스 2가 보이네요. 자, 그 다음은 또 누구 보입니까? 0도 보이고요. 자, 3분의 1이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1도 보이고요. 2도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네요. 자, 첫 번째 식에서 나오는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고, 자, 두 번째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어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은 1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m은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 그 다음에 또 하나. m은 3분의 1보다 작다.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m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그 다음에 몇보다 작다 그랬다고요? 2보다 작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공통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요들의 공통범위는 바로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요 범위가 공통범위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m의 범위는요, 0 포함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요. 3분의 1은 포함 안 되죠? 3분의 1보다 작은 범위에서 바로 이 네 가지 조건들을 싹 다 만족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요 놈이 정답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6번이든가요? 5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근의 위치의 응용입니다. a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x 마이너스 4는 0의 한근은 그랬네요. 자, 무슨 말인가 볼까요? 자, 요거 2차인데요. 우리 아래로 볼록이라고 봅시다. 이렇게. 자, 2차 함수인데요. 하나의 근은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대요. 또 한 근은 2와 3 사이래요. 근데 2와 3 사이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보다 오른쪽에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근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놀고요. 또 하나의 근은 2와 3 사이에서 논답니다. 최고차항의 부호가 a인데요. a는 미지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위로 볼록한지 아래로 볼록한지는 몰라요. 허나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이때의 함수값과 아래로 볼록하다면 이때의 함수값은 서로 부호가 다르죠. 여긴 플러스, 여긴 마이너스니까.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2일 때 함수값과 3일 때의 함수값. 자, 이것도 비교하면 요거 플러스고 요거 마이너스니까 부호가 서로 달라요. 자, 이것은요. 이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요때는 음수가 되고요. 요때는 양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때 양수가 되고 요때는 음수가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F1과 F0의 함수값의 부호는 서로 다르고요. F2와 F3의 함수값의 부호도 서로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것은 뭐를 이용해서 문제를 다룰 것이냐. 바로 F2라고요. F-2라고요. 그 다음에 F0를 곱하면요. 자, 이것은 음수가 되게 돼 있습니다. 서로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와 3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F2하고요. F3를 이렇게 곱해 주신다 하더라도 역시 0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 둘의 공통 범위를 구하게 되면 한 두 근이 서로 각각 저 사이의 범위에서 놀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 해결해 봅시다. 자, 마이너스 1을 먼저 집어넣어야죠.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요. 여기는 a만 남아버려요.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거 플러스로 바뀌죠. 그러니까 플러스 a 플러스 1이 되고요. 거기서 빼기 4를 한 겁니다. 이렇게 빼기 4. 자, 그 다음에 곱하기 f0거든요. f0는 요거 사라지고 요거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4만 남습니다. 자, 요 놈이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자, 간단히 하게 되면 이 마이너스 4는 플러스 4로 바꿔버리면 부등호 바꿔버리면 되죠. 그럼 4배 이렇게 되겠고요. 부등호는 0보다 크다로 바뀝니다. 요거 간단히 해야죠. 괄호 안은요. 2a-3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결국은 이 4는 있으나 마나한 게 돼버렸죠. 부등식에서는. 그러면 4 버려버리면요. a는 결국은 몇 분의 몇보다? 2분의 3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오른쪽 정리해주면 됩니다. 자, f2는 x 대신에 2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4a가 되고요.
그 다음에 x 대신에 2 들어가면요. 마이너스 2의 2에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이게 F2의 값이고요. 자, F3의 값 정리해보죠. F3는 3, 3은 9의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2,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입니다. 자, 요 놈이 0보다 작다란 얘기가 되겠죠. 자,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4A에서 2A 빼면 2A가 되고요. 2A 마이너스 6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은요. 9A에서 3A 빼면 6A입니다. 6A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자, 요 놈이 0보다 작다 이런 뜻이 되네요. 자, 요 놈은 2가 지금 앞으로 빠져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2배 빠져나가면 A 마 3이죠. A 마 3이면요. 여기가 0되게 하는 값은 3이고요. 여기는 6분의 7입니다. 근데 이게 4의 범위니까 6분의 7과 3 사이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A는 6분의 7과 3 사이의 범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요놈과 요놈의 공통범위 찾아라. 결국은 이런 문제 돼버린 거거든요. 자, 부등식 해결 수직선에서 그랬죠. 자, 2분의 3과 6분의 7이 있습니다. 누가 더 큰 값이고 누가 더 작은 값일까요? 요거 6분의로 바꿔볼까요? 6분의 9입니다. 그러니까 6분의 9가 6분의 7보다는 크죠. 그러니까 6분의 7이 제일 작고요. 자, 그 다음에 2분의 3이 있겠고, 그 다음에 3이 있겠죠. 자,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2분의 3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2분의 3보다 크다. 자, 두 번째 조건은요. 6분의 7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랬어요. 그러면 6분의 7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 둘의 공통 범위는 여기가 될 테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A의 범위는요. 바로 얼마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다? 3보다 작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57번 문제입니다. 자, 57번 보죠. 자, 2차 방정식의 한 근은 1보다 크고 다른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정수 m의 값을 정하여라 그랬네요. 자, 무슨 말인가요? 요 놈은 요 놈이 지금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죠.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데요. 한 근은 1보다 크고 다른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자, 두 근이 형성이 될 텐데 한 근은 1보다 크답니다. 1보다 크대요. 한 근은 1보다 크고 다른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랬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1이 있을 때 한 근이 1보다 커야 되죠. 1의 오른쪽에 있어야 되고요. 마이너스 1보다 또 다 작다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은 이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근 하나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바로 두 근 알파 베타가 사이에 마이너스 1과 1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알파 베타가 이 사이에 있는 게 아니고 알파 베타 사이에 두 근 마이너스 1하고 1이 있는 경우예요. 만약에 한 근 1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에 대한 함수값만 보기로 했었죠. 그러니까 요 놈도 뭐만 보면 되냐면 함수값 두 개만 봐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1일 때하고 1일 때의 함수값은 음수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그거 조건으로 따져보면 f-1은 음수다. 그 다음에 F1도 역시 음수가 된다. 자, 이 둘의 공통 범위를 찾아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F-1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 1 되고요. 마이너스 1 들어가면 플러스 m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m마 2가 됩니다. 자, 요 놈이 0보다 작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F1이 0보다 작다 그랬는데요. F1은 들어가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m마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놈 역시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왼쪽 거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m제곱에 플러스 m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가 되죠? 자, 하나, 둘에 큰 게 플러스, 작은 게 마이너스 같습니다. 그러면 m 플러스 2 곱하기 m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가 되고요. 자, 이건 사이 범위가 되죠. 그러니까 m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오른쪽 정리합니다. 오른쪽은 넘어가서 m에 관한 2차식으로 정리하면 m제곱 마이너스 m이 되겠고요. 플러스 2 마이너스 2 사라져버렸죠? 자, 그러면 넘어가 버린 거니까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놈은요, m 곱하기 m-1이 0보다 크다가 되겠고요. 자, 이 놈은 가장자리가 돼버리니까 작은 놈 0보다는 작고요. 큰 놈 1보다는 크다가 되겠습니다. 자, 공통범위 찾으러 갑니다. 자, 이 둘의 공통범위 찾아주면 되겠죠? 이 둘의 공통범위. 자, 부등식 해결은 수직선에서 자, 수직선으로 가면 제일 작은 값이 마이너스 2, 그 다음은 0이 보이고요. 그 다음은 1이 보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보이죠? 1보다 작다. 이게 첫 번째 식의 범위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식의 범위는요.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1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1보다 크다. 자, 그러면 공통범위에 해당하는 건 어디냐면 요 범위가 바로 공통범위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공통범위에 들어가는 정수 m의 값을 찾아라 그랬죠? 바로 이 정수 m의 값은 마이너스 2 될 수 없죠. 0도 정수 될 수 없죠. 왜냐면 빵꾸 뚫려 있거든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건 요 사이에 있는 누구만 남아있죠? 바로 마이너스 1이라는 것만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m 값은 바로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필수 예제와 개념 체크 문제들 선생님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 밑에 있는 확인 체크 선생님 지우는 동안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하십시오. 자, 122번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요놈이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3보다 클 때 그랬죠? 자, 그래프 이해합시다. 자, 두 근 알파 베타가 주어졌는데요. 자, 이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3보다 크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마이너스 3이 이렇게 있겠죠? 자, 선생님 몇 가지 생각하라고 그랬죠?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판별식입니다. 판별식 뒤는 어때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자, 두 번째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두 번째 함수값이죠? 함수값은 f-3이에요. f-3은 위쪽에서 만나게 되겠죠? 세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이론하는 축입니다. 이 축은 바로 축은 여기에 있겠죠. 축은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 그러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큰 쪽에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 셋의 공통범위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판별식 t는 어떻게 됩니까? 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배니까 4k 마이너스 4, 3, 12죠? 자, 요 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고요. 2, 6, 12에 큰 게 마이너스 작은 게 플러스 같기 때문에 k 플러스 2 곱하기 k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가장자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k는 6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f-3입니다. f-3, x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요. 9 플러스 3k 플러스 k 플러스 3입니다. 자, 요놈이 0보다 크다가 되죠. 자, 요놈은 4k고요. 넘어가서 9하고 3, 12, 마이너스 12가 되죠. 자, k는 몇보다 크다?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세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군의 합이라고 그랬죠. 요놈분의 요놈의 부호바꾼수 바로 k를 뜻합니다. 그래서 k는 크다. 얘네 둘이 곱한 거죠. 마이너스 6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세 범위가 각각 요놈과 그 다음에 요놈과 요놈의 범위를 뜻하고 있죠. 자, 이들의 공통범위 찾으러 갑니다. 자, 수직선으로 가보면요.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6이 있네요. 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식부터 정리하면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6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어요. 6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두 번째는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그랬네요.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요 범위죠. 현재까지는 요 범위하고 요 범위가 공통범위입니다. 세 번째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요렇게 되네요. 세 번째 범위. 자, 그러면 공통범위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자, 이게 지금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은 쪽에서 잡혔기 때문에 요 범위하고 요 범위 두 개가 공통범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이건 나눠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마이너스 3 포함하지 않으니까 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포함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다음에 또 하나 써줘야 되죠. k는 6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도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3번 문제 보죠. 자, 123번 봅시다. 2차 방정식 요놈이 두 군이 모두 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2차 함수가 있는데요.
자, 두군 알파 베타가 있는데 이번에는 둘 다 마이너스 2보다 이렇게 작답니다. 그죠? 세 가지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판별식 D는 어떻다? 0보다 역시 크거나 같다. 두 번째 함수 값이죠. 함수는 F값 마이너스 2일 때를 뜻하죠. 역시 0보다 큰 곳에서 만난다. 세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를 2로 나눈 축의 위치라는 것은 마이너스 2보다도 작은 왼쪽에 위치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이걸 가지고 문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식 간단히 해보죠. 자,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짝수차 공식 쓸 수 있죠? 그러니까 A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3A가 됩니다. 0보다 크거나 같다. A 곱하기 A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가장자리죠? A는 0보다 작거나 같고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자, 두 번째 F-2는 X 대신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 그 다음에 플러스 3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4a 플러스 3a, 마이너스 a죠? 넘으면 플러스 a가 되니까 a는 4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최고차 항의 계수분의 1차 항의 계수의 부호바꾼수 마이너스 2a가 되죠. 자, 요 놈이 마이너스 2a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2로 나누면 마이너스 a죠. 그러니까 a는 2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세 범위 나왔습니다. 누구냐면 요 범위하고 요 범위하고 요 범위 나왔네요. 그죠? 공통범위 찾으러 가면 자, 부등식 해결 수직선에서. 자, 제일 작은 게 0이고요. 그 다음에 2고요. 그 다음에 3이고요. 그 다음에 4입니다. 첫 번째 식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두 번째 식 a는 4보다 작다 그랬습니다. 현재 범위가 두 군데죠?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 보입니다. 자, 마지막 A가 2보다 크다 그랬어요. A가 2보다 크다 그랬으면 요거 사라져버리니까 공통 범위는 어디 돼요?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범위는 바로 3보다 크거나 같고요. 몇보다 작다? 4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4번 문제. 자, 2차 방정식 사이에 두 근 사이에 2가 있을 때 그랬습니다. 자, 역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데요. 두 근 사이에 누가 있다? 2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알파 베타 사이에 2가 있다. 자, 이때가 가장 쉬운 패턴이라고 그랬죠. 바로 요놈의 함수값이 바로 아래쪽에서 논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놈은 F2가 음수야 라는 걸 가지고 문제 풀 수가 있다라고 그랬죠. 자, X 대신에 2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2는 4가 되겠고요. X 대신에 2 들어가니까 4배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M 플러스 4, 4, 16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2M입니다. 바로 요놈이 0보다 작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간단히 하게 되면 4M, 그 다음에 여기가 2M이니까 마이너스 2M, 넘어가면 플러스 2M이죠. 2M이 크다, 이런 뜻이 되고요. 자, 요놈들이 더하면 20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M값의 범위는 아주 간단하네요. 자, 2로 양변을 나누면 10보다 커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요놈이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5번 보도록 하죠. 자, 125번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0과 3 사이에 있을 때 K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알파 베타가 있을 텐데요. 알파하고 베타가 있을 텐데 이 알파 베타가 모두 0과 3 사이에 있대요. 0이 왼쪽이겠고 3이 오른쪽이겠죠. 자, 요거 판단해 봅시다. 자, 세 가지 찾아야 되죠. 첫 번째 판별식 D는 어때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두 번째는 함수값이 두 개 튀어나오죠. F0는 양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3일 때도 있기 때문에 F3도 양수여야 한다. 자, 세 번째가 누구죠?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를 2로 나눈 축입니다. 이 축 역시 바로 여기서 놀고 있기 때문에 0과 3 사이에서 놀게 됩니다. 0과 3 사이에서 논다. 바로 이 세 조건의 공통 범위를 찾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판별식 D부터 따져보면요. 자, 짝수차 쓸 수 있죠? 2의 제곱입니다. 4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놈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K가 넘어가 버리면 K는 작거나 같다. 5보다가 되죠.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거 보도록 하죠. F0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랬죠? 0 들어가면 사라져버리고요. 그러면 K-1이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K는 1보다 크다가 되겠고요. 자, 세 번째 F3입니다. F3은 3 들어가 버리면요. 3, 3은 9 3, 4, 12 플러스 K-1이 역시 0보다 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K는 크다죠. 자, 9 12 마3이죠. 마4죠. 넘어가면 풀4가 됩니다. 풀4가 되겠죠. 이렇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요놈분의 요놈의 부호바꾼수니까 2가 나오게 되죠. 근데 2를 2로 나누면 1입니다. 1보다 1은 0보다 크고 3보다 같다. 자, 이거는 항상 성립하죠. 이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범위는 요놈과 그 다음에 요놈과 요놈의 공통범위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수직선 해결, 부등식은 수직선에서 1하고 4하고 5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식의 조건은 5보다 작거나 같다.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두 번째 식은요. K는 1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K는 1보다 크대요. 자, 세 번째 식은요. K는 4보다 크답니다. 4보다 크다예요. 자, 그러면 이 셋의 공통범위는 어디가 되냐면요. 바로 이 범위가 공통범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K 값의 범위는 바로 4보다 크고요. 몇보다 작거나 같다.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놈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제 12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6번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또 한 근은 1보다 클 때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그랬죠. 자, 2차 함수의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그랬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답니다. 또 다른 한 근은 1보다 클 때, 자, 이런 경우죠. 알파가 여기 있고 베타가 여기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가 있죠. 바로 알파라는 것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함수값들이 나타나는데요. F1은 요 위쪽에서 만나게 되죠. 그 다음에 F1은 요 아래쪽에서 만나게 되죠. 자,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에 관해서는 뭐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F1, F-1이네요. 마이너스 1은 함수값이 양수다라는 거. 또 하나, F1이죠? 함수값. F1의 함수값은 0보다 작다라는 거. 그래서 이 둘을 곱하면 0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네, 공통범위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에서 F-1 집어넣으면요. 1이 되겠고요. 자, 마이너스 1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2의 2에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2가 함수값입니다. 자, 이 놈이 0보다 크다가 되겠고요. 자, 간단히 한 결과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A면 마이너스 A, 넘어가면 플러스 A가 되니까 A는 작다가 되고요. 1보다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F1이 0보다 작다 그랬죠? 그럼 X 대신에 1 집어넣으면요. 1. 그 다음에 2A 플러스 2가 되고요. 플러스 A 플러스 2입니다. 자, 요 놈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네요. 자, 요거 더하게 되면 3A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 1이면 5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5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 둘의 공통범위를 구하라는 내용이 돼버렸죠. 자, 둘 다 작다라는 놈이네요. 그럴 때는 더 작은 놈보다 작게 되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건 바로 이 놈이 되네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범위는 바로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작다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오늘 근의 위치에 관해서 찾아보는 방법들 쭉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네 가지 패턴이 있었죠. 그래서 네 가지 패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두 근이 어떤 K값보다 클 때, 그 다음에 작을 때, 그 다음에 사이에 어떤 상수값을 가질 때, 갈라치기 했을 때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근이 바로 어떤 K와 K' 사이에 있을 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따졌는데요. 전체적인 걸 볼 때 우리가 세 가지만 알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근의 위치를 알고자 할 때 첫 번째 꼭 판단해야 될 것이 판별식.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함수값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가 뭡니까? 축의 위치. 자, 이걸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 우리 학생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가지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연습 문제, 그 다음에 쭉 심화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복습 꼭 부탁드립니다.